안녕하세요. 실버넷 TV입니다. 연이은 무더위와 폭염으로 우리 모두 지쳐 있습니다. 이럴 때 더위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제일이라 하겠습니다. 실버넷 TV에서는 건강 강좌를 열었습니다. 강사님은 국내 최고의 여성암 권위자이시고 차병원 첨단 연구암 센터장을 맡고 계신 이재호 박사이십니다. 주제는 건강도 과학이다. 소제목으로 건강에 숨어있는 생명과학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우리 몸에 대한 이해는 19세기 전까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다가 그 한의학이랄까 그 한국의학이 이제 발전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 획을 긋는 것이 이제 동의보감. 이게 1610년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의 과학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한의 가릴 것 없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또 질병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이 과학은 앞으로 계속 16세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발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지구에서 이 단세포로 시작을 했지만은 굉장히 복잡하게 진화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람으로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한 600만 년 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현생 인류가 만들어졌는데 현재 이렇게 대개 분석을 해보면 50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가 한 60조에서 100조가 된다고 합니다. 세포의 모태가 되는 줄기세포 종류도 20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매일 3천억 개의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고 3천억 개 이상의 세포들이 다시 생겨나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스템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재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녁 먹고 잠을 자서 그 다음날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도 안 먹고 만약에 점심 때 먹는다면 18시간을 굶는 거가 되겠죠. 그 18시간 음식물 같은 또는 영양 같은 이런 재료가 안 들어가면 세포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겠죠. 끼에 맞춰서 식사라든가 영양소를 섭취하는 건 굉장히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하다.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병은 왜 생기냐? 그런 우리 세포 또 세포가 모인 조직이 모인 기관 시스템에 복잡한 여러 가지 생체 조절 그런 회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일으킬 때 이제 병이 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디가 고장났나를 이제는 핀포인트 아주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과학이 이제 현실화된 거죠. 최근에는 많은 그런 융합 과학 또는 융합 기술들이 의학의 어떤 그 부스케를 푸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현재 우리가 언급되는 모든 첨단 과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융합 프로그램을 뭐 만든다 하면 대개 의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은 아픈 사람과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관여하는 또 모든 그런 어떤 일자리 이와 관계되는 그런 산업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 19세기 또는 20세기 초반까지 의학을 현미경 의학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 몸을 움직이고 생체 반응을 컨트롤하고 이 여러 가지 그 조절하는 이 유전자 레벨까지 우리가 들여다보는 유전체 의학 시대가 왔다. 그 레벨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의학이다 또는 빅데이터 의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 세세한 데이터까지도 우리가 다 고려해서 치료제도 만들고 어떤 치료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그런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밀의학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시스템이 병이 나서 녹다운 되기 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발전시키면은 예측의학이다. 당신은 무슨 병이 언제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몇 %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어떤 리스크까지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해나가는 예방의학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각종 그 4차 산업혁명에 관계되는 모든 그 키워드들이 다 의료하고 접목이 돼서 이제 의료 서비스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의학은 여태까지는 경험에 의한 의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전개되는 21세기 의학은 정말 과학 근거 또는 증거를 갖다가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의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과학 발전이 많이 일어나고 그것이 또 많은 일자리도 미래 세대들한테 아마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또 좋은 일자리를 이야기할 때는 의학이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심지어는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앞으로 국가 총 생산량의 한 40%까지는 의료 산업이 차지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료 산업이라는 것은 아픈 사람만을 위한 산업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학 집약적이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의료 서비스 이런 것이 어떤 그 평균에 입각한 평균 서비스 또는 대중 서비스라고 했다면은 지금은 사람마다 그 조금씩 틀린 그런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더 많은 세밀한 서비스가 앞으로 발전될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도 또는 일반 그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의료 서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정보를 수집하고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개입하는, 참여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의사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코치라든가 멘토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 서비스 시장이 많이 그 문화도 바뀔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만 노력을 하면은 의사 없이도 자신의 건강을 잘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앞으로 의료 시장에도 질병을 관리하는 시장보다는 나이를 안 먹게 하는, 나이를 거꾸로 먹게 하는 이런 그 수명 연장 시장이 아마 커질 거다. 최근에 그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 지금 가장 발전한 게 바로 노화에 대한 메커니즘을 기전을 밝히는 데 아주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노화를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병으로 보자, 이런 패러다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병으로 본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더 젊게 살아보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메커니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텔로미어라는 겁니다. 근데 염색체 끝에 캡처럼 쓰여져 있는 게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이 염색체의 끝에 이렇게 캡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를 보호하고 세포 분열할 때마다 적절하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텔로미어는 우리가 세포가 태어날 때 있던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세포가 한번 분열할 적마다 떨어져 나가서 죽는 세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지게 할 수도 있고 짧아지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식사가 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진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운동이 부족하면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세포 수명이 짧아지고 운동 안 하면 빨리 사망할 수 있는 거죠. 흡연, 담배, 술, 이런 나쁜 생활 습관,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 빨리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세포도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관계되는 일을 잘 우리 몸에 좋은 쪽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 유전자 연구라든가 유전체 연구는 전부 다 대학 실험실에서 또는 기업 연구소에서만 연구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돈만 내면 즉각 자기 유전자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글 창업자 부인이 만든 23andMe라는 회사입니다. 여기 199불만 내면은 침 뱉어서 보내면은 대개 일주일이나 한 달 사이에 원하는 그 유전자 분석을 해서 결과를 통보받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그 미국처럼
그 이민 국가에서는 자기가 어디에서 자기 조상이 언제 어디에서 이민 왔는지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반경 2km의 그런 아주 정확한 위치를 갖다 지정해가지고. 왜?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니까. 약국 가면 우리가 임신 테스트 하듯이 이제는 유전자 테스트로 쉽게 하는 시대가 된 거죠. 키트가 옵니다. 그럼 뱉어서 퀵 서비스나 택배로 보내면은 낭제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쉬운 말로 썼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100만 명에 대해서 유전체 분석을 갖다 이제 시도해서 미국 국민들의 어떤 평균적인 그런 그 유전자 정보를 갖다 이제 확보하려고 그래요. 이런 게 다 새로운 신약, 새로운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 또는 그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준비 데이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전자, FOXO3A라는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있으면은 그 심장병이라든가 암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몸에 한 2만 한 4천 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유전자를 통째로 다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로스 호르몬 수용체라는 성장 호르몬 수용체라는 건데 그것도 돌연변이가 있으면은 우리가 암이라든가 당뇨가 줄어드는 이런 것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 어머니도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본인도 그 유방암 관련 BRCA1이라는 유전자를 검사해 보니까 돌연변이가 있는 걸 알아냈어요. 예방 목적으로 양쪽 유방을 다 제거했죠.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유전자 테스트는 기본으로 하게 될 겁니다. 소비자 유전자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회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몸의 그 어떤 건강을 그 좌우하는 데는 이 체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짝 마른 분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뚱뚱하신 분이 있고 중간에 이 가운데 분이 제일 밸런스가 잘 맞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비만할 때는 이제 이 복부가 얼마나 두꺼워져 있는가 이걸 재고 힙 사이즈보다는 이 복부가 좀 적어야 돼요. 여성은 0.85, 남성은 0.9 이상이 되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배가 이 둔부보다 굵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고 이게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라이프 스타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대개 아침을 안 먹는 분들이 대개 비만하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아침을 먹어야지 점심도 과식 안 하게 되고 또 저녁까지 잘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체형 유지하려면 운동이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운동도 이제 우리가 사실 복부 지방을 빼려면 걷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걷는 게. 운동할 때는 이게 근육을 갖다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그 근육 중에서도 이 몸통을 이루는 코어 근육이라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다리, 우리 몸 체중을 갖다 지탱하는 다리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다리 근육은 우리 에너지, 먹는 것을 태우는 에너지의 그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전체 근육의 한 70%가 이 다리 근육입니다. 다리 근육. 그래서 많이 걷는 것은 이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거죠. 되게 나이 먹으면은 걷는 게 다 이상하잖아요. 허리도 꼬부라지고 걷는 것도 굉장히 느려지고 이 다리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특히 그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네.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나 똑같아요. 팔 근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도 저는 그 40 넘어가면 이 근육 운동을 좀 신경 쓰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령 가지고 근육을 반드시 좀 늘리는. 만약에 점점 만약에 근육이 수축되면은 잘 걷는데도 문제가 되고 밸런스에도 문제가 되니까 잘 낙상이 되고 그것도 수명하고도 관계되는 거죠. 텔로메어도 짧아지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이 요가 요즘 이거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만 하지 마시고 이런 요가 스트레칭 이건 근육에 자극도 주고 인대에 유연성도 줘서 부상도 예방하고 그렇게 좋죠. 이 스트레칭만 해도 다리 근육이 굉장히 튼튼해질 수가 있어요. 이 플랑크죠, 플랑크. 이것도 코어 근육, 우리 몸통을 지탱해주는 코어 근육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가지 운동하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 자세, 플랑크. 네. 근데 이제 운동하다가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스톱입니다. 스톱. 너무 욕심내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체중을 갖다 지탱이는 발목에 항상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길게 운동하기보다는 10분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 1년 하면 근력이 20%. 근데 우리가 이 운동 안 하고 다음에 근력 또는 완력 테스트를 해보면 10%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60, 70 되면은 걷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운동하면 인지 능력이 회복된다는 것도 찾아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거 이게 단순히 다리 근육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뇌 운동을 시키는 거다. 인지 능력이 좋아져요. 왜? 다리 근육을 갖다 움직이고 걷고 방향 보고 이런 거는 그 모든 명령을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뇌세포들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경세포들의 네트워크가 충실해지고. 그래서 치매 직전 노인 4년간 지속했더니 50%가 정상인지 능력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매 예방에는 걷는 게 굉장히 좋다. 우리 몸은 사실 걸어다니는 물입니다,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55%, 75%가 물이죠. 몸이라는 형태에 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특히 바닷물하고 많이 닮았죠, 바닷물. 그러니까 우리가 탈수하면은 링게르라는 게 뭐예요? 다 바닷물하고 비슷한 성분 아닙니까? 소금물. 근데 하루에 우리가 보통 한 8잔 먹으라고 그러죠. 7, 8잔. 한 2리터. 물이 빠져나가면 어디서부터 빠져나가겠어요? 혈액 속에 있는 물서부터 빠져나가고 세포에 있는 물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혈액순환 잘 안 되겠죠. 그러면 뇌가 제대로 기능 못 하겠죠. 쓰러지죠. 저는 이제 화장실에 가서도 오줌 색깔 노라면 이제 물을 일부러 많이 먹죠. 피곤을 느낀다. 뭐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데 굉장히 피곤하다 이거예요. 물 부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핸드백이나 가방에 물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되게 피곤하다는 증세를 많이 호소해요. 왜 요새 기운이 없는지 모르겠다. 근데 뭐 끼니를 걸른다든가 물도 제대로 안 먹으면서 계속 어디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잘 먹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겠다. 특히 요새 그 변비 잘 걸려요. 변비. 이 물은 전부 다 큰 창자에서 흡수되는데 몸이 탈수 증세가 있으니까 체위의 한 방울까지 다 우리가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비가 되면 굉장히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걸리기 쉬운 게 변비예요. 변비. 이 뇌에도 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뇌 기능 잘 못하겠죠.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먹어야 돼. 이 마트에 갔을 때 우선 총천연색으로 사라. 야채 과일도 색색하지. 레인보우 컬러. 그 색깔에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껍질째 먹으려면 어떻게 되세요? 농약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유기농 식품을 사라. 가공식품, 그다음에 밀가루로 만든 하얀 밀가루로 만드는 국수. 계란 프라이 괜찮아요. 뭐 2개까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단백질도 있고 이 노른자에는 지방에 녹아 있는 비타민 A나 D나 K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식품이에요, 사실. 과일 먹어도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빨리 소화 흡수가 돼가지고 혈당이 급격히 높아져요. 그러면 인슐린 분비도 급격히 올라가고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고. 그래서 과일은 깎아서 그냥 먹는 게 좋습니다. 사실. 식품 중에서도 붉은 고기가 많이 문제가 돼요, 사실은. 그거 우리가 이제 소고기 같은 거 많이 먹게 되면은 그 활성산소도 많이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부산물이 많이 나와서 우리 세포의 노화를 촉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아가서 암도 발생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지방이 이제 우리 또 건강에 안 좋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어떤 지방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3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좋죠. 여러분한테 추천한 거는 이게 아보카도 좋아요. 오메가3가 많기 때문에. 올리브유.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이것도 이제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이제 체중 이제 생각해서 적절하게 잡수면 좋으실 겁니다. 식용유에는 이게 오메가3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식용유로다 튀긴 음식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그 지구력을 높이려면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방도 좋지만은 이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 단백질 섭취 중에서도 특히 생선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치, 연어 이런 게 또 이제 먹이사슬의 비교적 상위에 있기 때문에
중금속 위험이 또 많이 있어요.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그 임산부 어린아이들은 뭐 한 달에 2번 이하로 줄인다든가 이제 이런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커피보다는 녹차, 기분 전환에 좋죠. 통곡식, 이게 뭐 우리가 현미밥, 과일, 그죠? 유제품. 매일 야채는 한 5번 이상, 과일도 4번 이상. 종류를 따지면 한 9가지, 야채, 과일에서 한 9가지 이상은 먹는 게 좋다. 왜? 비타민들이 다 들어가 있고 미너럴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거는 우리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들이거든. 근데 우리가 현미가 왜 좋으냐? 쌀론에 바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비타민, 미너럴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양, 바나나 1개, 딸기 6개, 자두 2개, 포도 15개. 이 변비가 있을 때는 이게 몸을 앞으로 굽히면 훨씬 좀 용이하다고 그래요. 근데 나이가 먹게 되면 운동 부족하지, 먹는 거 적어지지, 탈수 오지, 그러다 보니까 변비가 많이 생겨요. 응급실에 와서 손으로 파내야 돼요. 의사나 간호사들이. 물 많이 잡숴야 돼요.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만든 로봇인데 2번 만에 중국 의사 면허를 패스를 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정수기만 렌트할 게 아니라 이제 로봇 의사를 렌트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여기다 물어서 해결하고, 어디 예약 좀 해줘. 야, 나 설사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뭐 포카리스에 삽세요, 뭐 굴무세, 뭐 이런 얘기 다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이 전부 다 이제 스마트폰을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의사하고 같이 다니는 거죠. 여러분 어디 아파요? 배가 아파요? 어지러워요? 금방 스마트폰에 그냥 말로 다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부착형 웨어러블이라고 그러냐, 뭐 시계형 웨어러블도 좋고, 뭐 브라자를 했는데 거기서 유방암도 발견할 수 있는 센서도 있고 심전도도 있고, 그래서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하는데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픈 거를 미리미리 알 수 있게, 이상이 있으면 미리미리 알 수 있게, 또 그런 앱이 많이 있어서 앱만 잘 활용하면 주치의를 가지고 다니는 거나 똑같죠. 앞으로 이제 의료를 혁신할 게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 제가 한 달 전에 멜버른의 줄기세포 학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령사회에 들어가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 치매라든가 이런 뇌기능 저하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 또 그다음에 이제 이 눈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망막 변성,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 관절 문제. 그래서 그거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세포로 바꿔줌으로써 재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재생의학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엔 줄기세포를 꼭 난자정자가 만나서 만든 수정란에서만 얻을 수가 있었어요. 요즘은 우리 몸 조직 어디에나 줄기세포가 있고, 특히 우리가 요새는 지방 흡입술로 버리던 지방 조직에서도 줄기세포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성의 월경혈에서도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심장세포로 분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성체줄기세포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 다 줄기세포가 있는 거죠. 다소 어려울 것 같은 주제이지만 박사님은 쉽게 잘 강의해 주셨습니다. 참석자들은 평소 궁금했던 점을 질문해 주었습니다. 암도 자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병인 것인지, 과거에도 암 환자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의학이 발달해서 암 환자를 많이 발견한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 말씀을 마치고